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대리권부터죠. 네. 자, 교재 96페이지 볼게요. 교재 96페이지. 자, 제 2절 대리권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량이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지난주 했던 것들. 자, 법률행위만 다른 말로 바꿔보죠. 법률행위 다른 말로? 계약, 그렇죠. 자, 그리고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반드시. 자, 의사표시가 하나 들어있다고 그랬네요. 자, 그리고 대리란, 대신해서 일처리, 이걸 줄여서 우리가 대리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전체 대리 개관을 해보면, 자, 대리 일반, 대리의 총설, 이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 그리고, 자,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의 삼면관계, 그래서 대리권이 있고요. 대리권, 그리고 대리 행위, 그리고 대리의 효과.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특수한 대리, 그래서 자, 복대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대리. 그리고 넓을 광자 한자로, 자, 광의 무권대리 이래요. 자, 광의 무권대리는 다시, 자, 두 가지로, 자, 표현대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표현대리. 그리고 좁은 의미에, 그래서 자,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전체 대리입니다. 전체 대리. 그래서 대리 일반 총설까지 지난주 했고요. 자, 오늘은 자, 대리의 삼면관계에서도 시작해 보죠. 자, 대리 삼면관계를 우리가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삼면관계가 무슨 말인지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자, 매매 행위의 당사자는 갑과 을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매매 행위를 하면 이제 효과가 나올 텐데, 자, 일반적인 모습은 행위를 한 자들이, 얘들이 효과도 직접 나눠 갖는 거죠. 얘는 등기 받아갈 거고요. 얘는 돈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은 이 모습인데, 자, 대리인이 나타나면, 자, 갑, 을, 병, 이렇게 본래 일체라는 사람을 뭐라 하죠? 오늘 왜 이러십니까? 잠깐만요. 자, 본래 일체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본인.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을 대리인. 이렇잖아요. 자, 그리고 상대방. 이렇게. 그런 뜻을 좀 이해를 해보려면, 자, 우리 대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대리인이 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봐보세요. 제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다면, 저희 집 앞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0군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10군데 중에서 제가 2군데다 일을 맡겼다. 그 2군데만 저를 대신해서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리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쉽게 말하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일감을 주는 걸 우리가 대리권 수여라고 한다니까요. 대리권 수여 이렇게. 그러니까 일감을 주면 일감을 받아서 자, 이렇게 행위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행위는 을은 자기 아파트를 매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갑의 아파트입니까? 갑의 거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이런다. 그래서 이걸 대리행위라고 한다니까요. 대리행위. 예.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리는 뭐만 할 뿐이고 행위만 하고 속 빠지고 효과는 누가 가져가죠? 본인. 그러니까 행위를 하고요. 효과는 얘들이 갖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리의 효과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자,
대리인이 없다면 일면밖에 안 돼요. 일면.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대리인이 들어오니 자 일단 얘를 대리인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면 해볼까요? 자 일면. 자 대리인을 만드는 작업 일면. 그 대리권을 받아서 행위를 했다. 대리 행위. 그리고 효과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면이었던 게 지금 몇 면? 1면, 2면, 3면으로 이렇게 확장이란 말을 여기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대리인이 들어오니 이렇게 1면이 3면으로 확장된다. 이걸 대리의 3면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칠판 좀 봐보세요. 여기 보지 말고. 자, 일단 대리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본인이 누구에게? 대리인이라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감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내 대신 일을 좀 하라고. 그 일감을 주는 걸 우리가 대리권 수여라고 한다니까요. 대리권이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 일감을 받아서 얘가 행위를 하면 무슨 행위가 되고요? 대리 행위가 되고, 그리고 대리는 행위만 하고 쏙 빠져나가고요. 효과 누가 갖습니까? 본인.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할 텐데, 자, 대리권을 받아서 행위를 하고 효과 이거 할 거예요. 자, 먼저 대리권부터. 첫 번째 대리권의 의. 자, 대리권이란 뭘 우리가 대리권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대리권이란 대리가 뭡니까? 대리란 대신해서. 그렇죠. 자, 대신해서 일처리 여기까지 대리죠.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지위, 자격을 준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줄여서 대리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리권을 준다는 말이 권한, 지위, 자격을 준 거예요.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자, 시작. 권한, 지위, 자격. 이걸 주는 거지. 일단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자, 그러면 권리와 권한의 차이점인데 볼까요? 자, 갑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을에게 일감을 줬을까요? 왜 얘한테 대리권을 줬을 것 같아요? 이유가? 그렇죠. 얘가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일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입을 벌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샤프하게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데 입만 벌리면 확 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서 절대 입 벌리지 마. 말하지 마. 너는 말만 안 하면 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줬는데 샤프하게 보여서 줬는데 말이죠. 줬는데 보니까 얘가 일을 못해요. 이게 샤프가 아니라 뜰빵이야. 이게 연필, 볼펜. 그러면 너 일하지 마라고 자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인 중에서 어떤 해당 공인 중에서 일을 맡겼는데 아파트 매매를 못 시킨다니까 성사를. 그러면 걔한테 계속 대리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권리라면 권리? 우리 법은요. 어떤 사람에게 권리가 한번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자의 권리를 뺏어오려면 그냥은 뺏을 수가 없고요. 민사소송밖에 안 됩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권리를 뺏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일감을 줬는데 일을 못해요? 쟤를 자르려고 그래요. 내가 사장인데 직원을 채용했다? 직원한테도 대리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없는 동안 일처리 하라고. 근데 얘가 뜰빵한 거야. 근데 내가 사장인데도 이게 만약에 권리면 자를 수가 없다? 직원 자르면 소송을 통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감을 준다. 그 표현은 뭘 주는 거예요? 뭘?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지 자격만. 뭐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리권이라는 게 권리다 그러면 틀린 거죠. 단순히 일할 수 있는 지위 자격만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를 수 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 우리가 대리권 수여라고 합니다. 대리권 수여. 그러면 지금 이 숫자인데 이 숫자가 제가 한자로 그때 한번 적어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이걸 수수라고 그래요. 수수. 이걸 수수. 자 그런데 이걸 줄 수가 되고 이건 받을 수 이렇거든요. 한자로. 기억나시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는 손으로 줘야 돼요? 발로 줘야 돼요? 손. 그래서 손수변. 이게 붙어 있으면 줄 수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적어주면 좀 정확해질 텐데 우리 시험은 한자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인데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 수는 앞으로 줄 수일 수도 있고 받을 수일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리권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수여란 말이 제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은 준다고 하니까 여기겠죠. 줄 수. 그러면 일감은 대리인이 본인에게 주는 겁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보면 첫 번째 자 누가 주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주는 거라고요. 일감을 주는 거라고요. 일감을 주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 줬는데 대리권 수여 줬는데 얘가 영 뜰빵하다고요. 자 얘 자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줬던 권한을 줬던 걸 거둬들인다 그래서 이걸 철회라고 그래. 철회. 그러면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해요 안 해요? 한다는 소리예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줬던 거 거둬들일 수도 있다. 뭐 가능? 철회 가능. 그리고 세 번째. 자 얘는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대리권 수요 이 부분은 이게 계약이냐? 얘는 알아야 됩니다. 자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얘와 얘 차이점 우리 첫날 했는데 계약과 단독행위 차이점 혼자 하느냐 둘이 주거니 받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잠시 후에 밝혀질 텐데 우리가 본인이 지금 일감을 준다는 말은 본인이 일감을 주면 준 대로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는 그냥 단독 행위지 계약이 아니라고요.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단독 행위야. 그냥 본인이 주면 준 대로 받아야 되는 단독 행위지 계약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잠깐만 계약 좀 봐볼까요? 계약. 자 계약이란 흥정의 대상인데 제가 지금 반장님하고 제 아파트를 가지고 매매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요. 10억에 사실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반장님이 내 아파트가 마음에는 드는데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9억이면 살게 이런다고요. 지금 뭐고 이거 봐보세요. 10억에 사실래요? 아니요 9억. 너무 싼데 9억 7천, 9억 5천. 둘이 뭐 하고 있습니까?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그러니까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된다는 말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거라고요. 이게 계약이죠. 하다못해 우리 그 학원 앞에 그 노점이 있던데 노점에서도 흥정은 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매매계약, 기타 등등 계약은 흥정의 산물이라고요. 흥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흥정이 붙는 것. 그런데 대리권 수여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본래 일천할 사람을 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인. 자 그리고 얘가 상대방.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본인이 얘한테 이건 매매하려고 그래요. 팔려고. 근데 내가 바빠서 자 얘한테 일처리를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매매 좀 해줄래? 라고 대리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갑의 대리인이 되려면 나를 대신해서 매매 좀 해줄래? 예 할게요. 이래야 대리인이 되는 거지. 나는 지금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얘가 본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하지 말고요. 가서 대출 받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대리인이 되려면 본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걸 받았을 때 대리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건 대리인이 안 되는 거지. 잠깐만요. 자, 변호사를 우리가 법률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변호사야. 그러면 저를 대신해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좀 맡아주세요. 할게요. 그래야 법률 대리인 제 변호사가 되는 거지. 저는 그걸 하고 싶은데 변호사라고 한 사람이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등기 청구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이 되려면 주면 준 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본인이 가서 자 대출 받아오세요 라고 대리권을 줬다 받아야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으면 대리인이 될 테고 하기 싫으면 안 받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앞으로 자 대리권의 수여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건데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는 건데 본인의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뭐가 아니다? 계약이 아니다. 줬다. 영 뜰빵하면 뭐 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이런 대리권의 이제 범위인데 자 이걸 이해를 했다면 여기 봐보세요. 이걸 이해했다면 지금 방금 본인의 단독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의 뜻은 본인이 주면 준 대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되죠. 싫으면 안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매매 좀 해줄래? 네, 알았어요. 할게요, 대리인. 가서 대출 좀 받아올래? 네, 할게요, 대리인.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범인이라는 말은 대리인이 지금 대신해서 일처한 것이니 범인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 어디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범인은 원칙. 원칙은 받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권행위 범위 내에서 수권행위 수권행위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판례로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자, 수권행위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는 이 말의 뜻은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본인이 주면 준 대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자, 판례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자,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내가 누군가에 줬다. 그러면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매매에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는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 매매에 관한 대리권은 자,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자, 능동대리도 되고요. 능동대리 그리고 수동대리 이거 자,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다. 지난주에 능동대리, 수동대리 정리해줬는데 능동대리란? 그거 지금 그거 능동대리란? 그거 날듯하면서도 막 이렇게 자, 능동대리는 본인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대리고 수동대리는 본인을 대신해서 말을 듣는 대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좀 봐보세요. 자,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직접 제 아파트를 매매하면 되는데 반장님을 내가 통해서 할 거예요. 대리인. 그래서 자, 내 아파트 10억에 좀 팔아주세요. 일을 맡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말해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민법 선생 거 아파트 10억짜리 그거 10억에 사실래요? 말하고 있죠. 무슨 대리? 능동대리. 이분이 보니까 너무 비싸거든. 자, 9억이면 산다고 전화하세요. 나한테 직접 할까요? 대리인 할까요? 대리인. 그러면 저를 대신해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무슨 대리? 수동.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다면 가서 말도 해야 하고 말도 들어야 매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는 본인을 대신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저는 좀 봐보세요. 지금 지난주께 지금 다 넘어올 텐데 대리의 종류에서 봐보세요. 대리의 종류에서 당신 대리인 하세요라고 해서 대리인이 됐다면 의무대리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됐다면 법정대리란 말을 썼잖아요. 부모.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대리권 좀 수요자는 수권. 이 말은 대리권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번화만한 수권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의무대리 아닙니까? 의무대리.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이제 지문이 나오냐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판례가. 자, 의무대리권. 이렇게? 자, 의무 대리권의 범위는 의무 대리권에는 자, 뭐가 다 들어 있다. 일반적으로 능동, 수동이 다 들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말은 봐보세요.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대신해서 일을 하라는 건데 대리권을 준다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뭐도 하고 말도 들어라. 이런 대리권을 준 게 포함되고 이게 판례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준다? 그러면 뭐를 다 하는 거죠? 능동, 수동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매매 가는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잔금 때문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이런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자, 판례입니다. 전부 다. 지난주에 이 설명까지 했던 것 같은데, 갑이. 자, 내일 날짜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요. 이렇게. 2달 후에 올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좀 불안하단 말이지. 지금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근데 출장 날짜는 겹친 거예요. 그래서, 자, 친구에게 일을 맡길 거예요. 자, 내가 없는 동안에 좀 팔아달라고. 매매 관한 대리권.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면 되죠? 본인. 얘는요? 대리인.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구조를 봐보세요. 구조가. 자 얘를 맡기고 얘를 미국 갔잖아요. 자 본인은 있다 없다 이제? 없다야. 그러면 이 행위를 이제 누가 한다는 겁니까? 얘가 하는 거지. 그러면 가서 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는 갑의 대리인인데 자 그 아파트 얼마에 살래라고 말을 할 거예요. 무슨 대리? 능동. 산다 안 산다 비싸다 싸다 기타 등등 말도 할 거 아닙니까? 말도 들어야 되지. 수동.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리권을 줬다. 그 안에는 가서 말도 하고 말도 들어는 대리권을 준 걸로 해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가서 말만 하고 오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성을 다 준다고 봐야 되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게 얘 없다니까요. 한국에. 그러면 자 이제 상대방은 중도금하고 잔금을 누구에게 주면 된다는 겁니까? 대리인. 아니 교수님 그냥 계좌이체 주면 되죠. 없다고 계좌. 그 생각 좀 하지 말라고요. 얘 없다고 아예 없다. 그러니까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는 이걸 받을 권한이 있다가 팔게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뭐뭐를 줬다는 겁니까? 중도금과 잔금을 대리인에게 줬다는 말은 이건 곧 누구에게 준 것과 똑같아요. 본인.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줄 때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위임장을 적어줄 텐데 함부로 못 준다니까요. 불안해서. 봐봐요. 자 다시. 그러면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는 자 본인을 대신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잔금을 얘가 그냥 주겠습니까? 등기해줄 권한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판례가 왜 나왔겠냐고요. 왜 나왔겠습니까? 자, 이 판례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자, 얘 지금 미국 갔다 한국에 귀국했다. 그러면 받았던 중도금과 잔금을 중국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갖고 튀었다니까요.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이게 튀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와서 보니까 어이없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얘한테 딴지를 걸어야 되는데 소송하고. 근데 얘가 지금 외국에서 안 들어오니까 자,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판례가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면 내 대리 맞다. 매매 관한 대리권 준 거 맞다. 그런데 내가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다는 건 계약서만 쓰라고 그랬다. 계약서만 쓰라는 권한을 준 거지 등기를 넘겨주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다. 그 말은 결국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과 행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줬다면 이건 곧 누구에게? 본인에게 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 그 대리인에게 등기를 받아왔다. 이건 곧 누가 해준 겁니까? 본인이 등기를 해준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매매 관한 위임장을 적어줄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 대리인 받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이런 짓을 하고 도망가 버리면 할 말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매매 관한 대리권인 대리입니다. 자, 그러면 뭐뭐 할 수 있죠? 자, 시작. 능동, 수동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지금 중도금과 잔금을 대리인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이건 곧 누구에게 준 것과 똑같다고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본인에게 의무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않죠. 이 문장이 나온다고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예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매매 관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더 이상 의무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3, 4월 때는 하겠습니다. 포괄적. 우리 책에는 나와 있던데 다시. 자, 이거 매매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쉬워요. 쉽다. 제 경험칙에 의하면은 이쪽 부분들 대리권 특히 대리 파트 앞쪽에서 자, 저한테 이쪽 설명을 듣고 틀린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틀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틀리더라. 괜시리 특별한 사정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 얼마나 이게 쉽냐면 앞뒤가 똑같다고요. 왜 그러냐면 주면 받은 대로 그것만 하시면 되거든. 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그대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자 경매 신청 앞뒤가 똑같은 그러면 경매 신청에 대리권을 줬단 말이게 뭐만 하면 돼 가서 그러면 그렇죠. 경매 신청만 하면 되겠지. 아니 얼마나 쉬워 이게.
자, 경매 신청에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가서 경매 신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 경매 신청을 취하를 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하, 그런 거구나. 자, 세 번째. 자, 영수. 자, 영수의 대리권을 줬다. 영수의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가서 뭐만 하면 될까? 영수만 하시면 돼요. 영수. 국어 안 해도 돼. 죄송합니다. 자, 영수가 뭐냐면 수령. 수령만 하시면 된다고. 영수가 가서 돈 받아오라고. 돈을 받아오라고 수령. 아니,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게 앞으로 가면 이형으로 바뀌잖아, 이게. 그러니까 영수가 수령이라고, 수령. 그러면 가서 돈만 수령하면 되지. 가서, 자, 채무를 면제를 해줄 필요는 없다니까요. 세상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여기 봐보세요. 자, 채권자, 채무자. 자,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있어요. 돈을 갚질 않아요. 채권자가 아무리 갚아도 갚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 채권자가 지쳐가지고, 이제, 우리 깍두기 형님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거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자, 대리인을 보냅니다. 가서 돈 좀 받아오라고. 이렇게요. 시켰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자, 권한을 준 게 뭐냐면, 가서 돈 좀 받아올래? 수령. 수령의 대리권을 줬다고요. 그래서, 자, 우리 깍두기 형님이 갑니다. 채무자 집에. 근데 가봤더니, 와, 살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구나. 찢어지게 가라는 거야, 찢어지게. 그래서 우리 깍두기 형님도 이게 사람인지라, 아유, 세상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토닥토닥 하면서 돈 갚지 마세요. 이렇게. 이걸 줬는데 가서 돈 갚지 말라고 채무 면제 이랬다니까. 이렇게 이걸 하고 온 거야, 이게.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둘이 막 우는 거야. 부둥켜 알고서. 그리고 이제 깍두기님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얘가 흩어졌던 가족들 다 불러요. 이제 채무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한우집 가는 거지. 꽃등심 먹고 있는 거야. 맛있게. 이제 채무 없어졌다. 아싸 하면서. 근데 하필이면 채권자가 그걸 봐버린 거야. 야, 너 돈은 안 갚고 꽃등심 먹고 있네, 너. 야, 그 돈 있으면 돈 갚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당신 대리인이 돈 갚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이래서 소송 붙었다니까요. 자, 처음에 본인은 대리인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그랬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만. 이런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해봤자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받은 대로만 하시면 돼.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자, 영수의 대리권을 줬다면 영수만 하시라고. 굳이 구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 가서 그만할게요. 알았습니다. 자, 수령만 하시면 된다. 채무를 면제할 권한은 없다. 응? 자, 가서 계약을 체결하라. 이러는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요. 그러면 가서 뭐만 하면 될까요? 이제 할 말 할 텐데.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다면 가서 계약만 하시면 되는 거지. 자기가 뭐라고 가서 해제, 해지 이런 거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다. 반대로 매매 관한 대리권이 할 수 있는 것 이거예요. 이거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앞뒤가 똑같아. 이렇게 됐네요. 자, 이번 예외. 자, 예외인데 그러니까 쉬워요. 왜 그러냐면 받은 대로 하시면 돼. 받은 대로. 그런데 자, 이번에는 수권행위 범위가 자, 불명확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제가 판사하기 전에 자, 교재를 잠깐 볼게요. 자, 방금 설명했던 게 98페이지고요. 방금 설명해 98페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99페이지로 보십니다. 99페이지. 법조문 좀 봐봐요. 법조문. 자, 99페이지. 자, 99페이지 가보면 3번. 자, 의무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찾으셨나요?
자, 법조문을 읽을게요. 자, 118조. 자,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자, 빨간 손펜 들어봐요. 자, 밑줄 쫙.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그 문장.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그 문장에다 밑줄 쫙 걸으시고, 손 떼고.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랬네요. 자, 1호. 동그라미는 항이라고 읽고요. 그렇게 나온 건 호라고 있습니다. 자, 1호. 무슨 행위 할 수 있나요? 보존행위. 자, 거기다가, 보존행위에다가, 자, 가로 열고 뒤에다가, 자, 무제한이라고 적어보세요. 법조문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법조문에다가. 자, 무제한이라고 적어봐요. 무제한. 가로 닫고. 그렇게요. 그렇게만 해놓으시고.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랬나요? 자,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밑줄 쫙. 그 문장에다가 그 문장 손 떼고 거기까지만. 자, 그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적을까요? 3호에다가 3호. 자, 1호, 2호, 3호. 여기다가 자, 처분행위. 적어볼까요? 처분행위라고. 처분행위. 적으셨나요? 그리고 X 그러시면 돼요. 이건 안 된다고. 그걸 아래쪽에 쫙 풀어놓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거 봐요. 자, 수권행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 자, 그 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보존행위 할 수 있대요. 보존행위. 이건 무제한 가능합니다. 무제한 가능. 자, 적고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이용 계량 행위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자, 이용 계량 행위도 할 수는 있다. 일단 뭘 적겠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자, 세 번째. 그런데 자, 무슨 행위는 안 된다는 거냐면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깐 좀 봐보세요. 방금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게 본인이 주면 준 대로 받으면 받은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리권의 범위가 거의 정해질 거라고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요. 저 좀 봐보세요. 자, 제가 건물주고, 자, 건물주인데 제가 강의 때문에 바빠서 건물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건물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그래요. 그 건물 관리인이 대리인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대리인이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자, 그렇다면 제가 건물주인데 앞에 계신 분을 건물 관리인을 선임을 해요. 그러면서 제 건물 관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A4 용지로 10장을 적어서 자, 이렇게 해달라고 맡겼다니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건물 관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일감을 제가 정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분은 그 범주 안에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그런데 아래쪽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건물 관리인이 필요한데 못 구했다. 근데 아는 진호부터 소개를 받았다고요. 이분이 건물 관리에 있어서는 달인인데 달인. 그러면 건물 관리의 달인인 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기 좀 뭐 하니 제가 어떻게 대리권을 주냐면 건물 관리 좀 잘 해주세요. 건물 관리 좀 잘 해주세요라고 일을 맡겼다고. 잘 해달래. 잘이 뭡니까? 잘 해달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불명확하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 대리라면 건물 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그 대리라면 보존행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 보존행위란 지키는 거예요. 건물의 형광등이 깨졌다,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의 벽에 페인트가 벗겨졌다, 페인트 칠하는 거, 기타 등등. 그럼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다 하는 거라고. 지키는 거니까. 그리고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이용 계량 행위도 할 수 있다. 두 가지 다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무슨 보세요. 자, 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인데 1층과 2층은 임대가 됐습니다. 근데 3층은 공실이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냐 지금. 자, 어떤 사람이 당장 3층에 임대차익을 하자고 그래요. 지금 당장. 아니면 아는데. 저는 강의에다가 중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이용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줄 수도 있다니까요. 임차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다고요. 이런 거고요. 그런데 봐보세요. 건물 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 건물을 홀라당 팔아버려? 처분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거 안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대리권을 줬다면 받은 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기 원칙. 근데 대리권을 받아왔는데 줬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대리라면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다 할 수 있고요. 이용 계량행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무슨 행위는 안 돼요? 처분행위.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십니다. 대리인은 처분행위를 할 수가 없다. OX. 이렇게 틀리고 온다고요. 대리인이 왜 처분행위를 못합니까? 매매가 처분인데. 그러니까 매매가란 대리권을 줬다면 가능하다고요. 아니 눈이 동그래질 게 아니라 선생 너 안 된다며. 자, 그 안 된다는 게 처분행위 안 된다는 게 그냥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는 안 된다니까요.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권한이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자, 수권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는 보존이 무제한으로 다 돼요. 자, 이용 계량이 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위부터 단.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자,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자, 물건 또는 자, 권리의 자, 성질이 자, 변하는 경우 자,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라면 설령 본인에게 자, 이익이 발생이 되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변하는 거냐? 어떤 것들이냐?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논을 밭으로 개량하는 행위, 이런 것들. 이건 못해요. 논을 밭으로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논과 밭은 성질이 다르죠. 지금 지적법 하고 있나요? 지적법 배웠습니까? 전답이라고? 전답 배웠어? 전답? 답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전답의 차이점이 뭐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수가 위에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하고 밭의 차이점인데 논하고 밭 이건 물을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고요. 상시적으로 이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지. 근데요, 저 좀 봐보세요. 논을 밭으로 개량하면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된대요. 저 예전에 이거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요. 한 이틀 이상은 낑낑댄 것 같아. 이 판례 때문에. 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정말 무식해가지고 논을 밭으로 개량을 했는데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는 저는 이게 더 비싼 줄 알았고 논이 더 비싼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이게 더 비싼 토지인데 아니 논을 밭으로 개량했는데 어떻게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되지? 아무래도 모르겠어. 제가 무슨 농사를 져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자존심이 세가지고 잘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뭔가를 모르겠어 가르쳐주는 건 재밌어 하는데 물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내가 물어보는 걸 하고 저 혼자 막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도저히 안 되겠네. 도저히. 그래서 시골 출신 후배한테 한번 도저히 쪽팔리긴 한데 물어봤다니까. 야, 일로 와봐. 야, 논이 비싸, 밭이 비싸 그랬더니 아, 형 당연히 밭이 비싸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이랬거든요. 왜? 걔가 한 말이었어요. 걔 말이 뭐라고 했냐면 형, 너는 벼농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밭은 다양한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보니까 논을 밭으로 이렇게 개량을 할 때 그 물이 차 있잖아. 논에는
그러니까 그 물을 빼내고 그걸 다지고 뭐 이렇게 흙을 깔고 하는데 몇 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 차이점은 지금 논에는 물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밭에는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훨 비싸다는 거예요. 저 같은 분이 몇 분 계셨구나. 자, 그러니까 결국은 논보다는 얘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논 관리를 맡겼더니 자기 대리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본인의 논을 밭으로 개량했다니까요. 그러면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안 된다는 소리 안 된다. 자, 두 번째. 자, 예금을 꺼내서요. 자, 예금을 꺼내서 자, 주식 투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금하고 주식은 성질이 같습니까? 다른 거지 이게. 저 같은 사람들 안전빵, 예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 앞으로도 할 예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 저는 성격상 불확실한 걸 안 좋아하거든. 확실한 것만 살면 무조건 적금, 예금 이렇게. 자, 그러니까 설령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날지도 모르겠죠. 근데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냥 성질이 다른 거예요. 못해요? 다시 세 번째.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예금. 이건 확실하지. 자, 예금. 살아있죠. 자, 예금을 꺼내서 사채로 이거. 사채로. 돈을 더 훨 많이 벌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설령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뭐가 변한다? 성질이 변하는 경우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 변하지 않는 게 뭐야? 변하지 않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무슨 대차? 임대차 있다. 임대차. 자,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좀 전에 했던 게 차라리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층짜리 조그마한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3층에 임대차를 한다?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5층으로 바뀌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자, 수권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라면 해봅시다. 자, 시작. 무슨 행위 할 수 있고요? 보존행위 무제한할 수 있고, 자, 이용 계량행위 할 수는 있죠. 단, 시작.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는 경우라면 설령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이 되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게 뭡니까? 자, 시작. 논을 밭으로 안 돼요? 예금을 주식으로 안 돼요? 예금을 사채로 안 돼요. 이렇게 해달라.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건이지. 오. 자,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그렇죠. 그래요. 자, 다시. 자, 거기까지 해드렸고, 자, 99페이지. 자, 그리고 101페이지 가보세요. 101페이지. 6번 대리권의 제한에서 1.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 그랬나요? 자, 거기서 자, 일단 법조문을 일단 체크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124조에다가 별표로 딱 하나 쳐놓으시고 124조. 자, 101페이지. 자기계약 상방대리. 자, 대리는 본인의 뭐가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을 동그라미 치세요. 본인의 허락 거기다 동그라미. 본인 허락 동그라미 거기를 그렇죠. 자,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랬나요? 그 자기와 법률행위 그 위에다가 적으세요. 자기 계약이라고. 자기 계약 적어보세요. 자기 계약. 그러니까 지금 제목은 보십니다. 자, 자기 계약이라고 좀 설명을 하는데 시험지의 지문은 이렇게 나와요.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법 조문대로 나와야 되니까. 자, 하거나. 자, 끊어보실래요? 하거나 해서. 끊어봐요, 이렇게. 자, 끊어보고. 자.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쌍방대리 밑줄. 거기다가 쌍방대리 밑줄. 그러면 법 조문대로만 한다면 본인의 뭐가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 뭐가 안 됩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못한다라고 법조문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나 뒷부분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랬나요? 그 채무의 이행이다 밑에다 적으세요. 단순한이라고. 채무 이행 밑에다가 단순한이라고 적어봐요. 단순한. 시험지에는 그냥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올 텐데 머릿속에서는 단순한 채무 이행은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유, 어려워라. 자, 대리권의 의. 제가 정리해 볼까요? 자, 대리권이란 대신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권리 준 거잖아, 권리. 권한, 지위, 자격, 권리 아니다. 누가 준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 주는 그건 자,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죠? 계약이죠? 계약이잖아요. 무슨 행위라고요? 단독행위.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자, 범위까지 했습니다. 범위. 자, 세 번째는 이제 제한인데요, 제한. 제한으로 가지고 왔다는 말은 이제 무슨 소리가 되는 거냐면 대리란 본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범위도 정해졌고요. 일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제한이란 말을 붙였다는 건 못한다고요. 아무리 대리인이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자, 첫 번째 아무리 대리인이더라도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렇게 놨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 공동대리 그래요. 자, 공동대리. 자, 위에를 좀 법조문을 살펴봐 줬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봐야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가 없대요. 금지.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인데 지금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본인의, 그렇죠? 본인의 뭐가 없으면 허락이 없는 한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금지. 그러면 이걸 말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대요. 자, 그렇다면 말을 바꿔보면 본인의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단 소리죠. 문장이. 그러니까 결론은 대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자기계약이 뭐냐면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좀 전에 그 친구 얘기를 해줬는데 얘가 자, 미국 가기 전에 좀 팔아달라고 매매가란 대리권을 줬습니다. 본인. 이렇게요. 자, 그리고 대리인. 자, 이렇게 해서 5억에서 7억 사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이렇게. 그런데 이 대리인이 아무리 이걸 찾아봐도, 상대방을 찾아봐도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매매가 안 되는 거지. 팔아달라고 부탁은 받았는데. 이해 되셨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리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 계약서를 꺼내요. 계약서를 꺼내서, 자, 매도인. 자, 매도인 누굽니까? 갑이잖아요. 근데 매도 대신 계약해 주는 거니까, 자,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의뢰 들어겠죠? 그리고, 자, 매수인. 얘가 자기가 된다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게 자기계약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대리인 스스로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라고, 자기가.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보나마나 뻔하겠죠. 자, 자기가 매수인이면 저 아파트 5억에 살까요? 7억에 살까요? 5억이지. 이렇게. 그러면 필연적으로 본인에게 뭐가 나니까? 손해. 그러니까 개념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왜 못하게 막고 있냐면 본인에게 뭐가 나니까? 손해. 이 개념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본인에게 손해가 나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니 선생, 쌍방대리도 본인에게 손해입니까? 손해죠. 손해. 자, 5억에서 7억 이런다면서요. 이렇게. 자, 얘가 본인. 자, 대리인.
좀 팔아달라고. 자, 그래서 자, 매매가 난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상대방을 찾아서 자, 매매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자, 얘가 또 일을 맡기는 거야, 이게. 얘도 본인. 저 갑의 아파트를 사달라고. 그러니까 자, 이건 매도일 거고. 자, 사달라고 매매에 관한 대리권 이렇게 매수. 여기는 매도, 여기는 매수. 그러면 얘도 본인이고 얘도 대리인. 본인 무슨 방 대리죠? 쌍방 대리. 지금 두 사람을 대리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분들은 이거 지금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해요. 공인중개사는 한단 말이야. 양타. 이걸 양타라고 그래. 공인중개사는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중개사지 대리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는 거고 대리인은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자, 그러면 지금 얘인데 매도의 대리권을 받았다, 매수의 대리권을 받았다. 쌍방대리. 그러면 필연적으로 한 사람에게 손해가 난다니까요. 왜요? 자, 얘를 해볼까요? 매수인이잖아 지금. 자, 얘가 만약에 이뿐이야. 자, 매수인이 이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본인인데. 그러면 대리인 헬렐레 하겠죠. 그래서 자, 얼마에 팔아버릴까? 5. 이렇게. 근데 얘가 못나니야. 빡빡 우겨서 얼마? 7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손해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저 좀 봐봐요. 시험지에 못난이가 누굽니까? 이쁘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글로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리인이더라도 뭘 할 수 없다. 그죠?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가 없다니까. 금지. 본인에게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근데 뭐라고 법조문에 지금 단서를 붙여놨냐면 본인에 뭐가 허락이 없다? 안 돼요. 그러면 본인에 뭐가 있다면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상태인데 좀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근데 매수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 어떡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자, 얘가 얘한테 전화를 거는 거지. 없어 지금 상대방이. 내가 살게. 그거 내가 7억에 살게. 자기가 7억에 산다는 건 대리인이. 그러면 본인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 뭐가 있다면 허락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자, 본인에 뭐가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자기 계약 상방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을 뒤집어 보니 반대로 본인에 뭐가 있다?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지에 대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계약 상방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지. 시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기 계약 상방대리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언제 그래요?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 허락이 있으면 된다. 제한. 나머지 그 뒤에 붙어있는 살들이 있는데 이건 3, 4월 달에 할게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자, 102페이지에 가보면 이번에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그랬나요? 이걸 우리가 공동대리라고 하는데 공동대리 여기. 자, 공동대리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